윌리엄 왕자와 캐서린 왕세자비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중대한 왕실 발표를 했습니다. 카밀라 왕비는 찰스 왕세자가 재위하는 동안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왕비는 왕위 계승자로서의 칭호와 왕관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그녀의 영향력과 미래 권한은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캐서린 왕세자비가 왕실의 새로운 수장으로서 나설 예정입니다. 윌리엄은 이제 왕실의 미래 방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카밀라는 가혹하고도 공개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중대한 변화가 그녀와 사전에 합의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녀가 이 자리에 오기 훨씬 전에 이미 왕실의 운명이 결정된 것일까요? 공식 성명은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세 단어로 시작되었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마이크 앞에 서서 궁궐에서 나온 공식 문서를 들고 있었다. 캐서린 왕세자비는 그의 뒤에 서서 차분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윌리엄 왕자는 카밀라 왕세자비가 핵심적인 책임에서 점차 물러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 책임들은 수년간 그녀를 왕실 생활의 중심에 있게 했던 직책들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요 국가 행사나 중요한 자선 활동을 주도하지 않을 것이다. 각각의 변화는 존중하는 전환의 일환으로 공개적으로 설명되었지만 왕실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카밀라는 찰스 옆의 모습을 드러내겠지만 캐서린이 중심 무대에 설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정을 간소화하거나 일시적인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왕관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왕실 질서의 시작이었습니다. 발표 몇 시간 전 여러 대의 차량이 사설 게이트를 통해 윈저로 들어왔다. 고위 참모들이 먼저 도착해 중요한 회의를 위해 회의실을 준비했다. 앤 공주는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뒤따라왔다. 캐서린 공주는 상세한 향후 일정이 담긴 얇은 폴더를 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왔다. 카밀라 왕비는 그 회의가 찰스 왕세자의 공식 일정 축소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테이블에 앉자 방안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다. 윌리엄은 왕위 계승의 연속성 안정성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왕위 계승 준비에 대해 이야기했다. 찰스는 완전히 침묵 속에 경청했고 캐서린은 테이블을 유심히 살폈다. 아무도 카밀라의 미래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든 문장은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때 윌리엄이 검은색 서류철 하나를 새어머니 바로 앞에 놓았다. 제목을 본 그녀는 그 심각성을 깨닫고 얼어붙었다. 일시적인 지원이나 짧은 휴식 기간이 아니었다. 그 표현은 왕실 책임의 영구적인 이양을 암시했다. 카밀라는 그것을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읽었다. 찰스를 향해 돌아섰을 때 그의 표정에는 조금의 안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카밀라는 자신의 동의 없이 누가 그런 협정을 짰는지 물었다. 캐서린이 언제 국빈 방문과 공식 석상에 참석하기로 동의했는지도 물었다. 앤이 오늘 이전에 법적 근거를 검토했는지도 물었다. 그리고는 찰스에게로 시선을 돌려 방 안을 침묵으로 가득 채운 질문을 던졌다. 자신을 왕실 생활의 중심에서 배제하려는 이 계획을 그가 승인했는지 물었다. 아무도 즉시 대답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엄청난 무게감을 지녔다. 찰스는 결국 그 변화를 필요한 보호 조치라고 설명했다. 왕실 일정이 부부에게 너무 빡빡해졌고 군주제는 앞으로 앞으로 수십 년을 위한 확실성과 명확한 나아갈 길이 필요했다. 윌리엄은 미래의 왕으로서 앞으로의 세월을 준비해야 했다. 캐서린은 이미 가족 내에서 가장 강력하고 인기 있는 공적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카밀라는 말을 끊지 않고 경청했지만 그 설명은 오히려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경호는 대개 동의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경우는 비밀 회담에서 시작되었다. 캐서린은 시종일관 침착함을 유지하며 카밀라에게 직접적으로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미 임무가 재조정되었기에 그럴 필요도 없었다. 윌리엄은 모든 것을 뒤바꿀 마지막 세부 사항을 밝혔습니다. 공식 성명서는 이미 궁궐 언론 담당 부서에 전달되었고
언론에도 통보되었으며 외부에는 마이크가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성명서의 첫 문구도 이미 선정되었고 발표는 불가피했습니다. 카밀라는 정권 이양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그 방에서 그녀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다. 발표를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갈등을 목격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문서를 응시하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윌리엄과 캐서린은 더 이상 미래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당장 다음 왕조를 건설하고 있었고 카밀라는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공식 발표에서는 어려운 결정을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해 신중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해임이나 강등이라는 표현은 전혀 없었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대신 균형 연속성 그리고 현 여왕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캐서린 왕비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엄숙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그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카밀라 왕비는 여왕 자리를 유지하고 일부 후원 직책을 계속 맡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가족 행사에 참석하고 필요할 때 찰스 옆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일정의 세부 사항은 권력 구도에 대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제 여러 권위 있는 국빈 만찬은 캐서린에게 직접 배정될 것이었다. 주요 자손 행사 참석 일정 또한 그녀의 영향력 확대에 맞춰 재조정될 것이었다. 향후 해외 순방에서는 윌리엄과 캐서린이 최우선 순위에 서게 될 것이었다. 궁궐의 장기적인 계획은 점차 웨일스 왕실을 통해 진행될 것이었다. 이것이 정중한 공식 표현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였다. 카밀라는 자기를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권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일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직무에서 분리되고 있었다. 표현은 신중하면서도 날카로워 언론인들이 알아챌 수 있을 정도였다. 왕위 계승에 관한 미래 계획이라는 문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는 왕실의 어려운 시기를 위한 임시 방편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속될 영구적인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론 누구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발표 당시 카밀라 왕비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왕족들이 한마음으로 서 있는 따뜻한 사진은 없었다. 찰스 왕세자는 아내의 오랜 헌신에 찬사를 보내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윌리엄 왕자는 캐서린 왕세자비가 옆에 서 있는 가운데 연설을 했고 카밀라 왕세자비는 문자 메시지로만 언급되었다. 기자들은 윌리엄 왕자가 연설을 마치기도 전에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버킹엄 궁에서 카밀라 왕세자비의 별도 입장을 발표했는지 궁금해했다. 그들은 카밀라가 이러한 변화를 자발적으로 요청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궁궐 관계자들은 미리 준비된 답변만 내놓았을 뿐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카밀라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일까요? 아니면 조용히 은퇴하도록 강요받은 것일까요? 궁궐 직원들의 유일한 반응은 의미심장한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공식 성명보다 훨씬 빠르게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평론가들은 브리핑 동안 캐서린의 표정과 윌리엄의 단호한 어조를 유심히 살폈다. 카밀라가 서 있었을 법한 자리에 빈 공간이 있는 것도 눈여겨보았다. 어떤 이들은 이를 열심히 일하는 나이든 여성을 배려한 조치라고 해석했고, 또 어떤 이들은 차세대 왕위 계승자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첫 번째 공개적인 신호로 보았다. 윈저 성 안에서 카밀라는 참모들과 함께 같은 발표문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단 한 번의 공식 석상 취소가 아니었다. 왕실 일정 전체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패턴이었다. 여기저기서 열리는 리셉션과 국빈 방문이 체계적으로 연기되고 있었다. 각각의 변화는 사소해 보였지만 모두 합쳐지니 새로운 현실이 만들어졌다. 캐서린은 이제 왕실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여성이 되어가고 있었다. 수년간 카밀라는 찰스 옆에서의 자신의 위치가 완전히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왕위에 오르기까지
대중의 분노와 수십 년간의 끊임없는 감시를 견뎌냈다. 여왕이 된다는 것은 그녀의 위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끝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발표는 정중한 말 속에 숨겨진 새로운 종류의 불확실성을 가져왔다. 찰스는 여전히 왕관을 쓰고 있었고 카밀라는 여전히 여왕이라는 칭호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윌리엄과 캐서린은 명확한 방향성과 제도적 권력을 확보했다. 논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정된 공식 일정표가 도착했다. 카밀라는 약간 축소된 일정을 예상하고 문서를 열어보았다. 하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은 자신의 영향력이 훨씬 더 의도적으로 제거된 것이었다. 캐서린의 이름은 카밀라가 주최할 예정이었던 성대한 리셉션 옆에 적혀 있었다. 윌리엄과 캐서린은 주요 행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것으로 명시되었다. 몇몇 자선 행사 일정은 복귀에 대한 언급 없이 변경되었다. 카밀라의 일정은 줄어들고 짧아졌으며 점점 선택사항으로 묘사되었다. 새로운 일정표에서 다른 모든 것보다 더 큰 충격을 준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었다. 향후 국빈 방문에서 그녀의 역할이 더 이상 핵심적인 것으로 묘사되지 않았다. 그것은 의례적이라고 묘사되었는데 그 단어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중앙이라는 말은 참석자 명단과 행사의 분위기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의례적이라는 말은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 없이 물리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카밀라는 달력을 닫고 고위 참모들에게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궁궐 직원들은 현대적인 왕실 인사 이양이라는 공식적인 설명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변화가 캐서린 왕세손비와 국왕에게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왕실이 앞으로 다가올 세월을 위해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임무들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하거나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지는 않았다. 카밀라는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러 첨부된 개인적인 메모를 발견했다. 그 메모에는 캐서린 왕세손비가 앞으로 몇 달 동안 먼저 맡게 될 책임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카밀라는 제목을 읽고 자신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지막 줄에는 주요 계획 결정에 대한 그녀의 향후 참여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 옆에는 누군가 조용히 자문만 가능이라는 두 단어를 적어 놓았다. 캐서린은 일정표의 중심에 주도적인 인물로 추가되어 있었다. 카밀라는 단순히 축소된 것이 아니라 회의실에서 완전히 폐쇄된 것이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는데 이는 궁궐 직원들을 몹시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달력을 내려놓고 매우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누가 자신 몰래 이러한 인사 이동을 승인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어떤 고문들이 새로운 서열을 승인했는지 물었다. 왜 계획이 확정된 후에야 자신에게 보여주었는지도 따져 물었다. 방안이 누구도 그녀에게 대답하거나 위로하려 서두르지 않았다. 찰스는 이 아내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테이블을 내려다보았다. 윌리엄은 미동도 하지 않고 집중했고 캐서린의 표정에도 변화가 없었다. 앤 공주는 마치 압박감을 가늠하듯 조용히 카밀라를 지켜보았다. 카밀라는 구체적인 날짜와 사실을 알고 싶어 윌리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윌리엄은 공식적인 경고 이후 몇 주 전에 검토가 시작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위 참모들은 왕실의 미래가 찰스에게 달려있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식 일정들이 정리되었고 해외 약속들은 신중하게 비교되었습니다. 자선 활동은 중교도와 인지도에 따라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단순한 행정 작업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심오한 정치적 변화였습니다. 카밀라는 캐서린의 이름이 개인적인 직무와 함께 처음 언급된 시점을 물었다. 윌리엄은 첫 번째 초안은 탐색적인 것이었고 최종본은 실용적인 것이었다고 답했다. 참모들은 갈등 없이 직무 이양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그 대답은 자신의 자리를 위해 싸워온 캐서린에게는
매우 상처가 되는 것이었다. 왕과는 그녀에게 안정과 확고한 결의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는 그녀의 영향력이 끝나는 시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찰스는 마침내 입을 열어 이러한 변화들이 그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육체적인 부담과 미래의 위기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그녀가 가장 아끼는 후원 사업들은 당분간 그녀의 몫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누구도 그녀가 충실한 아내로서 그의 곁에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밀라는 그가 말을 마칠 때까지 경청한 후 매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논의도 없이 결정 과정에서 자신을 배제해야 하는가? 찰스가 윌리엄에게 이제 미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하자 방 안의 분위기는 긴장으로 가득 찼다. 카밀라는 윌리엄이 마치 찰스의 통치가 끝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녀의 말은 차분했지만 왕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건드리는 것이었다. 그는 평생을 영국 국왕이 되기를 기다려왔다. 하지만 이제 그의 참모들이 제시하는 현실적인 논리들은 모두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카밀라는 그 아픔을 잘 이해함했다. 자신 또한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에 그녀는 찰스가 왕위에 오르면 모든 불확실성이 사라질 거라고 믿었다. 두 사람은 함께 군주제의 중심에 서게 될 운명이었다. 하지만 윌리엄의 높아지는 권위와 캐서린의 강인함은 균형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궁궐 직원들은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이미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력 배치 방식이 바뀌었고 브리핑은 웨일스 팀에 먼저 전달되었습니다. 해외 행사 주최 측은 윌리엄과 캐서린의 참석 여부를 점점 더 많이 문의했습니다. 자선 단체들은 여왕의 사무실이 아닌 캐서린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카밀라는 캐서린 쪽으로 몸을 돌려 그녀가 이 임무들을 요청했는지 물었다. 캐서린은 왕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왕은 그녀에게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할 수 있다고 대답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캐서린은 자신의 능력이나 준비된 자세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더 이상 숨기지 않으려 했다. 그러자 카밀라는 궁궐 권력 분배를 인기도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캐서린은 인기는 시간이 지나면 시들지만 국민의 신뢰는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군주제는 국민이 진정으로 지지할 만한 봉사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권력 다툼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자 찰스는 의자에서 몸을 움직였다. 카밀라는 최종본이 나오기 전에 누가 검토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한 자문관은 윌리엄을, 다른 자문관은 캐서린을, 또 다른 자문관은 앤을 언급했다. 카밀라는 테이블 건너편을 바라보았고 앤은 시선을 떼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카밀라는 그 계획이 후계자들을 넘어 더 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찰스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누군가가 이미 그 제안을 검토했던 것이다. 카밀라는 목소리를 낮추어 앤에게 이 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물었다. 앤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말을 멈췄고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네. 앤은 마침내 대답하며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윈저 성 안의 권력 구도를 뒤바꿔 놓았다. 앤은 이 계획을 조카 윌리엄의 승리라고 옹호하지 않았다. 그녀의 주장은 훨씬 더 냉정하고 반박하기 어려웠다. 왕실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정서에 따라 조직될 수 없었다. 왕실은 장기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야 했다. 이는 윌리엄과 캐서린이 수십 년 동안 왕실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앤은 카밀라가 오랜 봉사를 통해 존경을 얻어왔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지체할수록 가족은 결국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뿐이었다. 가족은 지금 준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론의 압력으로 공개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다.
카밀라는 앤을 바라보며 그녀가 자신 대신 수도 생활을 선택했음을 깨달았다. 그 순간까지는 윌리엄이 이 계획의 유일한 설계자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앤의 고백은 캐서린이 이 계획을 성공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녀는 어떤 의례적인 임무들을 안전하게 떠맡을 수 있을지 검토했다. 자선 활동 일정과 국빈 방문 여건도 살펴보았다. 캐서린은 또한 권력 이양이 굴욕적으로 들리게 하는 어떤 표현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권력 이양이 확고해야 하지만 결코 잔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미래를 내다보는 그녀에게 있어 그 차이는 매우 중요했다. 카밀라는 캐서린에게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비판을 피하려는 것인지 물었다. 캐서린은 두 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답했다. 왕위 계승에는 연속성이 필요하고 국민은 전폭적인 신뢰를 가져야 한다. 찰스에게는 진정한 지지가 필요하고 다음 세대를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카밀라는 얼굴을 굳히며 왕위가 이미 캐서린의 것이 되었느냐고 물었다. 캐서린은 왕위는 가족 중 어느 한 여성의 소유물이 아니며 각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짊어져야 할 의무라고 답했다. 그 말의 무게감이 방 안을 완전히 감싸자 정적이 흘렀다. 카밀라는 캐서린에게 국빈 행사에서 찰스 존마이가 옆에 서줄 수 있는지 물었다. 캐서린은 왕관이 요구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서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의 보좌관 한 명이 마지막으로 좀 더 얇은 문서를 들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 문서에는 대관식 기념일, 연방회의, 국빈 만찬 등이 담겨 있었다. 찰스 왕세자가 일정을 줄일 경우 뒤따를 주요 행사들이 모두 명시되어 있었다. 카밀라는 그 문서를 받으려 손을 뻗었지만 보좌관은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그 문서가 아직 국왕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윌리엄은 그 문서를 검토했고 캐서린은 그 제도적 목적에 동의했다. 하지만 페이지 맨 아래에 중요한 서명 하나가 빠져 있었다. 바로 찰스의 서명이었고 그 서명이 없으면 그 계획은 아직 법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 찰스는 서명이 없는 문서와 함께 홀로 남았다. 그는 몇 분 동안 그 종이를 만지지도 쳐다보지도 않았다. 윌리엄의 주장은 철저한 준비에 기반을 두었고 캐서린의 주장은 능력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카밀라의 주장은 충성심, 역사적 배경, 그리고 공동 통치에 대한 약속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모든 주장은 상당한 무게를 지녔고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찰스는 자신의 서명이 아내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녀가 중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구조를 만들게 될 것이었습니다. 윌리엄은 방으로 돌아와 즉시 서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결정을 너무 오래 미루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외국 정부의 국빈 방문은 몇 달 전에 미리 계획된다. 윌리엄은 왕실도 위기가 닥친 후에야 준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캐서린은 이미 국민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찰스가 아들에게 대답하기도 전에 카밀라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면 찰스가 매우 일시적인 왕위 계승자처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에게는 위계 질서가 중요했고 군 주제는 언론의 관심에 좌우될 수 없다고 했다. 긴 회의 내내 처음으로 윌리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이것은 박수갈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왕실이라는 제도의 존속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찰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앤 공주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방을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카밀라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그가 자신을 부르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부르지 않았다. 앤은 오빠에게 최종 결정은 오롯이 그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왕실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했다. 앤은 찰스에게 일을 진행하면서도 카밀라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찰스는 테이블로 돌아가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었다. 그는 문서의 형식적인 문구에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주었다.
새로운 목군은 군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더 폭넓은 규칙을 만들었다. 업무량이 많아 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웨일스 가문이 주된 책임을 맡게 되었다. 카밀라의 이름은 분쟁에서 사라졌지만 결과는 변함이 없었다. 찰스 왕세자는 문서에 서명했고 왕실은 발표문을 준비했다. 왕실은 해가 진 직후 언론사에 성명을 배포했다. 카밀라는 앞으로도 후원 활동을 계속하고 가능할 때마다 찰스 왕세자를 동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제 윌리엄과 캐서린이 왕실의 미래 공식 정책을 이끌게 되었다. 몇 시간 만에 국가기획자들은 브리핑을 웨일스 부부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별다른 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왕실의 운영 방식은 완전히 바뀌었다. 카밀라의 이름은 여전히 공식 석상에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일상적인 영향력은 사라졌다. 이러한 변화의 첫 징후는 다음 주에 열린 한 리셉션에서 나타났다. 카밀라는 늘 그랬듯이 찰스와 함께 행사를 주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캐서린이 먼저 입장하여 손님들을 맞이하고 행사를 이끌었다. 윌리엄은 그녀를 지지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으로 몇 걸음 뒤에서 서 있었다. 여왕은 정확하고 침착한 자신감으로 방 안을 누볐다. 찰스는 나중에 도착했고 카밀라는 행사 내내 눈에 띄게 불참했다. 궁궐 관계자들은 여왕이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공식 입장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왕위 계승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왕실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라고 말했다. 카밀라는 그날 저녁 자신의 개인 공간에서 언론 보도를 지켜보았다. 캐서린의 커져가는 자신감과 세계적인 인기를 칭찬하는 헤드라인들을 보았다. 대중이 새로운 왕실 질서를 얼마나 쉽게 받아들였는지도 확인했다. 이러한 변화는 윌리엄과 캐서린이 예상했던 대로 정확히 진행되었다. 찰스는 나중에 합류하여 사생활과 업무를 분리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직함이나 일정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정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카밀라는 그의 말을 듣고 직함은 권력의 이동 후에도 오랫동안 남을 수 있다고 답했다. 다음 날 아침 궁궐 사무실에는 또 다른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영연방에 관한 브리핑 자료가 윌리엄의 사무실로 먼저 전달된 것이다. 새로운 위계 질서는 더 이상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실효성을 띠게 된 것이다. 윌리엄은 공식 석상에서 이러한 변화를 승리라고 부르기를 거부했습니다. 캐서린 또한 공식 석상에서 절제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카밀라를 비판하지 않았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공식 석상 등장 자체가 정권 이양의 정당성을 입증했습니다. 윌리엄은 더 이상 아버지의 통치권 유지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지 않았습니다. 캐서린은 더 이상 진정한 왕실의 책임을 물려받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찰스가 국왕으로 재위하는 동안 두 사람은 함께 왕실의 실질적인 중심이 되었다. 카밀라는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지만 더 이상 미래를 내다보고 있지는 않았다. 오늘 영국 왕실의 새로운 장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권력 이양은 완료되었고 이제 왕관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